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신규 선생님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해봤어요. 엑셀을 활용해 생활기록부 특기사항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보통 일을 할 때 최대한 쉽게 효율성을 좀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제가 2018년에 첫 근무를 기간제 교사로서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장 어이없다고 느껴졌던 점이 바로 생활기록부였습니다. 정말 쓸 것 많고 쓰지 말란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매뉴얼이 200페이지에 달한다는 것을 보고 정말 비효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했죠. 그럼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의 손가락에 아이들의 인생이 조금 달렸다고나 할 수 있겠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전형에서는 생활기록부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이번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권고사항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늘 아이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며 어떻게 하면 좋은 문장으로 써줄 수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되면 항상 넘쳐나는 학생들의 활동을 저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를 담당을 했었는데 학생들의 활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쓰다 보면 눈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것저것 써보면서 인터넷의 다양한 양식들도 사용해보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기록하고 편하게 작성할 수 있을까라고요. 실제로 인터넷에 공유되는 다양한 양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도 다 사용해봤는데 결국 조금씩 맞지 않아가지고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저만의 조금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제가 알게 된 생활기록부 작성 팁과 엑셀 양식을 조금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생활기록부를 처음 써보시는 신규 선생님들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것을 써야 하는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구체적으로 교사는 생활기록부에 어떤 부분을 쓰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기록부를 연말에 몰아서 쓰시는 선생님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능력들이 출중하시고 열정들도 넘치시겠지만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연말에 몰아서 하려다 보니 복사 붙여넣기, 즉 복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시죠.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 꾸준히 기록하여 좋은 생기부를 쓰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겠지만 1년간 수많은 학생들과 활동의 데이터들을 관리하시기가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너무 공감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더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기록하시는 것이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이 영상은 매년 배급되는 생기부 작성 요령 매뉴얼처럼 구체적인 매뉴얼을 하나하나 살펴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기준만 나열된 매뉴얼을 보고 있자면 그래서 뭘 하라는 거고 뭘 하지 말라는 건지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가 잘 안되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상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평소 어떻게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테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사가 나이스에서 생활기록부 서술형 문장 형태로 기록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교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신규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이스에서 교사는 다양한 부분을 생기부에 입력합니다. 인적사항, 그리고 가족사항, 출결, 수상내역, 창체 이수시간, 특기사항, 교과 등등등등 너무나도 많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문장 형태로 서술하는 부분들일 거예요. 출결같이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아니라 문장 형태로 서술하는 부분들 말이에요. 교사가 생기부에서 문장을 서술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교과 및 담당 선생님이 입력하는 담임 선생님이 아닌 다른 담당 선생님이 입력하는 특기사항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담임 선생님이 입력해야 하는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나 자유학년제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입력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그냥 별개로 집어넣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해당 없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하시면 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담임쌤이 아닌 각 담당쌤들이 써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각 교과쌤들이 써야 하는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줄여서 교과세특이라고 부르는 부분과 그리고 동아리 담당쌤들이 써야 하는 동아리 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과세특에는 방과 후 학교 수강 내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고요.
그리고 동아리 특기사항에는 중학교 스포츠 활동들도 포함이 됩니다. 둘째,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생활기록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작성해야 합니다. 줄여서 우린 이걸 행발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진로 희망사항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진로 희망사항으로 초등교사이고 그 사유로 뭐뭐뭐뭐해서 뭐뭐함 이런 식으로 적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부터 작년 중일 고일들부터 사라졌으니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담임이 쓰실 부분은 창체활동 특기사항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죠. 흔히 자동봉진을 얘기하는데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동아리활동은 담당 선생님이 써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활동을 담당하시는 쌤들에게만 해당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체육활동, 예술활동, 주제선택활동, 진로활동 싹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까지 생활기록부의 교사가 서술형 문장을 기입하는 부분을 유형별로 정리해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엑셀 파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생활기록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가, 저는 어떻게 하는지 그 엑셀 파일 용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준비한 생기부 세트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비담임이 작성하는 교과 세트 및 동아리 부분이고요, 담임용으로 작성하는 담임반 생기부 종합 파일, 그리고 자유학년 활동 기록을 하는 자유학년 활동 엑셀 파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교과 세트 및 동아리 파일의 시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세트 및 동아리 파일의 시트를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5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학년과 3학년은 겹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3학년만 보면은 3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쌤들이 쓰셔야 되는 세특, 작업용과 세특, 최종용, 그리고 동아리 담당하시는 쌤이 쓰시는 창체 시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특 작업용 시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좌측에 인적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틀이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상단 부분에 나머지에는 수행평가 주제들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 마지막에 방과 후 주제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수행평가를 수행하신 후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할 때 여기다가 각각 문장별로 기록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관리하시기가 편하겠죠. 물론 글씨가 너무 작고 이 주제가 많아졌을 경우에 다 안 보이게 될 때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틀 고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훨씬 관리하시기가 편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주제별로 수행평가 관련된 특기사항 문장을 기록을 누가 기록하시게 되면은 연말에는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합계 부분에 가득하게 문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 문장이 형성된 부분을 그대로 나이스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셀 자체를 복사를 하셔서 나이스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은 선생님들 다음 연도에 정정대장 쓰셔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아무튼 셀 자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복사를 하셔서 나이스에다가 입력을 하시면은 이상한 값이 뜨게 될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입력이 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있는 게 세특 최종 시트입니다. 작업 시트에서 합계 부분만 이렇게 복사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세특 최종 시트로 가셔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함수 때문에 이상한 값이 뜨는 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컨트롤을 눌러서 값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텍스트만 딸려오게 됩니다. 혹은 세특 작업에서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세특 최종에서 그냥 오른쪽 마우스로 붙여넣기 옵션 값만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바이트에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세특 같은 경우에 1500이잖아요. 1500바이트. 근데 나이스와 엑셀의 바이트 계산수가 조금 달라서 저는 램비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글자 수를 셌고요.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깝게 하려고 1.46이라는 숫자를 곱했습니다. 제가 활용해 보니까 5차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바이트 정도가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어림잡아서 쓰시기에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과 세특 관련해서 봤으니까 이번엔 동아리 담당쌤들이 작성하셔야 될 부분을 확인해 볼게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이 쓰셔야 될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여기 구분란이 추가가 됐는데 이 구분란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각각 동아리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반이라는 거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반디 큐브라는 동아리의 특기사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이렇게 어떤 동아리인지 적어주신 다음에 특기사항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특기사항은 많은 문장을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교과서 및 동아리 담당 쌤들이 작성하셔야 될 파일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담임 선생님들 용을 확인해 볼 건데요. 담임 선생님들 용도 원리는 교과서 특 작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행발 작업, 자유특기 작업, 담임 최종, 진로 희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담임 선생님 최종 거를 보게 되면은 구분이 있습니다. 행동 발달을 담임 선생님이 입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특기 사항도 입력하셔야 되고, 진로 특기 사항도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으로 나눠주시고 각 작업은 각 시트에서 하도록 만든 것이죠. 행발 작업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똑같이 주제만 달라졌을 뿐 원리는 똑같습니다. 저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선생님들마다 쓰시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리더십, 지, 덕, 체로 나눠서 저희 반 학생이 리더십과 관련된 어떤 행동을 했다면 바로바로 문장 형태로 누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도 어떻게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감성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운동 신체적인 특징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연말에 이것만 복사해서 행발에다가 바로 나이스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유특기 사항에서는 이런 식으로 누가 기록을 바탕으로 특기 사항을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이유는 이렇게 날짜를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특기 사항에. 그래서 이 부분을 쓰기가 굉장히 귀찮으니까 미리 위쪽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은 훨씬 쓰시기가 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한눈에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선생님들이 꺾여주는 부분, 인적사항이 해당하는 열과 그리고 위쪽 행이 겹치는 이 꺾이는 부분의 셀을 선택하신 후에 상단에서 보기, 틀고정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확대를 하더라도 옆으로 끌어도 선생님이 원하시는 것만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쪽도 고정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선생님들이 관리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행발과 자유특기를 작업하신 후에 그리고 진로 선생님들한테 진로 특기 사항 자료를 받으신 후에 담임 최종에다가 마찬가지로 복사하시고 값만 붙여넣기를 하시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이스에다가 입력하시기 준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희망 사항을 보자면 별거 없습니다. 진로 희망 사항에는 이렇게 구분이 희망 진로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한번 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바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자유학년 활동 관련 엑셀 파일인데요. 사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담당쌤들만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시트를 보자면은 이렇게 주제 선택 활동, 진로 탐색 활동, 예술 체육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최종 시트에서는 이렇게 구분으로써 활동들을 구분해 주시고 각 최종 입력란에는 각 시트에서 작업한 합계란을 합쳐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활동에서도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가지고 문장을 기록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입력하시기 훨씬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신규 선생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을 위해서 생활기록부 특기사항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만든 방식이 선생님들에게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지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만든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